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페이즐리 자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리온 스티치 특집인 만큼 불리온 스티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온 스티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긴 막대 모양의 기본 불리온 스티치와 고리 모양의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 그리고 앞에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사용해서 예쁜 장미 모양을 표현하는 불리온 로즈 스티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매듭을 가진 코랄 스티치도 마지막에 배워보겠습니다. 불리온 스티치를 할 때는 불리온 스티치 전용 바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밀리너스 바늘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밀리너스 바늘은 바늘대의 길이가 일반 자수 바늘에 비해 긴 편입니다. 불리온 스티치는 바늘대에 실을 감아 통통한 선을 표현하는 기법인데, 길이가 긴 밀리너스 바늘을 사용하면 일반 바늘에 비해 바늘에 실을 많이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너스 바늘은 바늘 귀 부분부터 끝까지 바늘대의 굵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밀리너스 바늘에 실을 감으면 스티치의 모양도 일정한 굵기로 예쁘게 표현되고, 실을 감고 바늘을 빼낼 때도 일반 바늘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바늘이 잘 빠집니다. 만약 밀리너스 바늘이 없을 땐 밀리너스 바늘보다는 길이가 짧지만 끝이 뭉툭한 타입의 크로바 큰 사이즈 바늘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기본 불리온 스티치를 한번 수놓아 보겠습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일정 거리를 띄운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바늘을 꽂는 위치가 불리온 스티치 양 끝점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다시 시작점 근처의 점으로 나오면서 바늘을 원단에 걸어줍니다. 이때 바늘 귀 부분까지 깊게 걸어줍니다. 실을 바늘 오른쪽으로 넘겨 놓고 시작하면 꼬임이 더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바늘대 아랫부분을 왼손으로 살짝 받칩니다. 실로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감습니다. 바늘을 꽂아둔 길이와 비교해 같은 길이가 될 때까지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왼손으로 꼬임을 잡은 채로 바늘을 빼냅니다. 실을 가볍게 당겨 아래에 남아있는 실을 줄이고 왼손 손톱으로 꼬임을 밀어 스티치의 결과 모양을 정리합니다. 도안선의 끝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불리온 스티치에서 실로 바늘을 감는 횟수가 불리온 스티치 기둥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스티치의 모양이 볼록한 아치형으로 입체로 표현됩니다. 바늘을 꽂는 위치를 시작점에 아주 가까이에 두면 양 끝이 모인 형태의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가 됩니다.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는 지금처럼 끝이 떠있는 모양으로 표현해도 괜찮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처럼 고리 안쪽의 한 점으로 다시 나와 고리 밖으로 들어가면서 고리 모양을 도안에 맞춰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로 식물의 줄기를 수놓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 위로 도안에 맞춰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도안선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긴 길이로 바늘을 감아 통통하고 약간 볼록한 모양으로 표현해 봅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반대쪽의 도안선 끝점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점 근처의 점으로 나오면서 바늘 귀 부분까지 원단에 깊게 걸어줍니다. 바늘대 아랫부분을 왼손으로 받쳐두고 실은 바늘 오른쪽으로 넘겨둡니다. 실로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14회 감습니다.
왼손으로 꼬임을 잡은 채로 바늘을 빼냅니다. 왼손 손톱으로 꼬임을 밀어주면서 스티치의 모양을 정리합니다. 도안선의 끝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불리온 스티치는 통통한 느낌이 들수록 더 귀엽게 표현되는 스티치입니다. 힘을 빼고 느슨하게 감는 연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게 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설렁설렁 감는다 라고 생각하며 감아주어야 실제로는 딱 적당하게 예쁜 정도로 감깁니다. 일정한 힘으로 감아줄수록 꼬임이 일정한 굵기로 나옵니다. 세게 감았다 느슨하게 감았다 하면 꼬임의 두께가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 고르게 꼬임을 만드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너무 세게 감으면 나중에 바늘을 빼내기가 어려워지므로 너무 세게 감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서 배운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도안에 맞춰 수놓아 봅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시작점과 가까운 한 점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점 근처의 점으로 나오면서 바늘 귀 부분까지 원단에 깊게 걸어줍니다. 바늘대 아랫부분을 왼손으로 받쳐두고 실은 바늘 오른쪽으로 넘겨둡니다. 실로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28회 감습니다. 왼손으로 꼬임을 잡은 채로 바늘을 빼냅니다. 왼손 손톱으로 꼬임을 밀어주면서 스티치의 모양을 정리합니다. 시작점과 가까운 점으로 들어갑니다. 고리 안쪽의 한 점으로 다시 나와 고리 밖으로 들어가면서 스티치의 모양을 도안에 고정합니다. 이때 고정하면서 실을 과하게 당기면 불리온 데이지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갈라지기 쉬운데 굵은 바늘을 하나 끼워두고 매듭을 지으면 매듭을 지을 때 실을 세게 당겨도 스티치의 모양이 그대로 예쁘게 고정됩니다. 양옆으로 불리온 스티치를 2개 수놓아 꽃받침을 만듭니다. 나머지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들은 주변에 큰 꽃을 모두 수놓고 난 뒤 빈자리에 수놓아 완성합니다. 앞에서 배운 불리온 스티치와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함께 사용하여 예쁜 장미 모양을 표현하는 불리온 로즈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불리온 스티치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장미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모양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에서 배운 불리온 스티치와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가 충분히 연습이 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작은 원의 중심에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실의 색을 바꾸고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의 반쯤 되는 위치에서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중앙에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 위쪽을 감싸듯이 불리온 스티치를 하나 수놓습니다.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감싸듯이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두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이때 1단의 마지막 스티치는 반드시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바깥쪽이 아닌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수놓습니다.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중심을 빙 둘러서 감쌀 때 마지막 스티치는 첫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해야 지금처럼 모든 잎이 서로를 감싸는 형태로 완성됩니다. 남은 바깥쪽의 도안은 모든 면을 감싸지 않고 한쪽을 향하는 형태로 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의 도안선에 맞춰 나옵니다. 안쪽 꽃잎의 교차되는 부분을 감싸면서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수놓는 꽃잎의 길이는 안쪽에 수놓은 꽃잎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수놓습니다. 앞에서 수놓은 불리온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안쪽의 꽃잎을 감싸면서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다시 앞에서 수놓은 불리온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안쪽의 꽃잎을 감싸면서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마지막 3단은 도안의 빈 곳에 맞춰 두세 개의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이때 꽃잎의 길이를 2단의 꽃잎 길이보다 짧게 하면 꽃의 아래쪽이 작아지는 형태로 표현되고 2단의 꽃잎보다 길게 하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화려하게 표현됩니다. 저는 28회를 감아 주었는데 공간이 부족할 때는 감는 횟수를 줄여서 원형의 도안에 맞춰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원형을 이루면 예쁜 꽃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취향에 따라 수놓아 봅니다. 조금 더 작은 모양으로 수놓아 보겠습니다. 중앙에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의 위쪽을 감싸듯이 불리온 스티치를 하나 수놓습니다. 작은 꽃은 1단을 하나만 수놓습니다.
안쪽을 감싸는 형태로 불륜 스티치를 서로 3분의 1씩 겹치게 수놓아 안쪽을 감싸줍니다. 바늘이 잘 빠지지 않을 때는 왼손으로 꼬임을 살짝 비벼주듯이 만져주면 바늘이 조금 더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2단을 3개만 수놓으면 한쪽으로 향하는 모양의 작은 꽃이 완성됩니다. 모든 면을 감싸주고 싶을 때는 세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뒤에서 나와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불리온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첫 번째 불리온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모든 면을 감싸는 모양의 작은 꽃이 표현됩니다. 모든 꽃이 일정한 모양으로 똑같이 생기지 않았듯이 불리온 로즈 스티치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 모양의 도안에 맞춰 불리온 스티치들을 약간씩 겹치게 쌓아가면서 자유롭게 수놓으면 예쁜 꽃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배운 방법과는 달리 중앙에 불리온 스티치를 11자 모양으로 수놓아 두고 주변에 불리온 스티치를 원형으로 겹겹으로 둘러 수놓아 가며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감쌀 때도 앞의 스티치와는 다른 모양으로 스티치를 배치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꽃이 표현됩니다. 여러 형태로 스티치를 배치해 다양한 모양으로 꽃을 표현해봅니다. 끝을 고정하지 않은 떠있는 형태의 불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빈 곳에 자유롭게 수놓아 도안을 예쁘게 채웁니다. 빈 곳에 자유롭게 비즈를 고정합니다.
코랄 스티치는 예쁜 매듭을 가진 선 모양의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도안선에 수직으로 바늘을 꽂습니다. 실로 바늘 위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감습니다. 바늘을 빼냅니다. 실을 도안선상으로 가져오면서 매듭의 모양을 예쁘게 정리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다시 도안에 수직으로 바늘을 꽂습니다. 실로 바늘 위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감습니다. 바늘을 빼냅니다. 실을 도안선상으로 가져오면서 매듭의 모양을 예쁘게 정리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만들어가며 선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불륜 스티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에 초보자에게는 꽃잎을 감싸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너무 공식에 갇히지 말고 3분의 1씩 겹쳐서 불륜 스티치를 배치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수놓아가면 점차 쉽게 꽃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스티치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캐스트온 스티치도 불륜 스티치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스티치를 충분히 연습해 두면 다음 시간에 캐스트온 로즈 스티치를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캐스트온 로즈 페이즐리 도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